이번엔 48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목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 길이 보이지 않아서 길잡이에게 묻는 것은 잘한 거라고 보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묻는 사람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람하고는 좀 다릅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사람은 그럼 영의 상태에서 조언을 듣고 싶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이가 이제 몇 살입니까? 47. 나이가 먹어가는데 뭔가 이 나이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47에 조금 바쁘지 않겠어요? 일단 그래 생각하고 점괘를 보겠습니다. 점괘를 보면 재미있죠. 점괘가 연월일에 닭 3마리가 나란히 앉아서 뭘 하는지 있습니다. 비계는 길이 아닙니다. 비계는 충전소지. 충전소 LP 가스통이 3개가 나란히 충전 만땅 돼가지고 있네요. 어떻게 해요? 이제 써야지. 가스가 나오는 곳은 정화인가요? 이리 가스가 구멍이 있네요. 그래서 저 불 가지고서 뭘 해야 되는데 저 편관입니다.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를 해봅니다. 할 거라고는 예전에는 이거 해봤었겠죠. 편제. 그런데 이 편제가 어떤 편제입니까? 비견에 앉은 편제라 사실은 이미 내 편제가 아니네요. 앞으로를 묻기 때문에 주로 미래를 물을 때는 이렇게 딱 하나 보이지 않는 선 하나 끊어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편관밖에 할 게 없다. 편관은 결코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힘들겠다. 분주는 정제가 있네요. 좋습니다. 분주의 정제는 뿌리가 있나요? 네, 뿌리가 있네요. 갑술이라면 또 다른 얘기죠. 갑진이기 때문에 진중의 개수에게 뿌리가 다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길을 어쨌든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수로 쓰든지 통과해서 딱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 편관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하기 싫은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의 왕성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왕성한 한 덩어리 아닙니까? 이 힘없는 편관을 써먹으려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정상이죠. 지금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지. 지금 적어도 수가 좀 보이면 이 점괘에서 길이 나타나겠죠. 식상이니까 식상은 길입니다. 그런데 점괘 이렇게도 식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즉 지금은 머리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하기 싫은 일이지만 그냥 하고 진행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참고 하다 보면 이제 비로소 나의 길이 온다. 그때 결과를 누리면 될 테니 마음이 좀 바빠도 경인신묘 내년까지만 좀 자중하시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경인신묘가 예상보다 큰 기대를 못하겠는 것은 인자 들으면 경인 그렇죠. 목은 저도 재물이잖아요. 결실이지 않습니까? 세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금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힘을 못하는 겁니다. 신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묘년이 되었을 때도 묘가 무슨 힘을 하겠어요. 이 점괘상 목이 꼭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목이 들어왔는데 왜 힘을 못하느냐. 점괘는 연지에 있지만 세운에서는 여기 와 있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 앞에 이 싸나운 싸움닭 3마리가 딱 버티니까 호랑이가 맥을 못 쓰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내년이 되어 본들 이 토끼 한 마리가 더 와서 어디 가서 이게 명함을 내밀겠느냐.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길이 안 보인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사주를 좀 살펴볼까요? 갑진, 을의, 정축, 신해.
해월 정화가 정축일주가 해시해 놨습니다. 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네요. 그래서 오직 의지할 것은 월간의 을목, 연간의 간목, 그렇게 했습니다. 나이 이제 40이 넘었습니다. 연월의 목들은 다 이제 멀어져 갔죠. 그럼 정축인데, 정축은 뭡니까? 끝없는 소모. 약한 상태에서의 식신은 구멍난 양동이와 같다.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쌓이지가 않는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겠습니다. 즉, 이 사람의 중년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힘만 들고 노력에 의한 결실, 소득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언뜻 신약한 정화라는 것 한번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좋겠네요. 신약한 정화는 영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옆에 을목이 있다. 조상이다. 편인, 조상이구나. 그렇다면 영기에 대해서 본인이 말을 한다면 물어보기는 애매하죠.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신받지 않았어요? 이런 소리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을 좀 모시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이해가 됩니다 정도로 답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이할 수 있죠. 을목이 의지할 곳인데 편인이니까, 편인은 신이다. 그래서 조상신을 모시고 의지할 수 있다. 물론 지금은 지나갔을 수도 있다. 조상신을 모시고 하다가 분란이 끊이지 않아서 없앴다는 말도 하고 살아온 나날이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힘들었던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주는 사실은 도 닦으러 가야죠. 수도자의 사주다. 수도하라. 왜? 신약한데 을목 편인을 써야 되고, 편인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해집니다. 쫙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 쪽에, 종교가 되겠죠. 물론 철학도 좋습니다. 철학도 안 될 거 없습니다. 종교 철학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공부는 됩니까? 되죠. 다른 공부는 몰라도 편인이기 때문에 정신세계 공부, 철학 공부는 가능합니다. 사주 공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공부를 한다면 식신으로 궁리하고 여기도 편제로 결정 내려서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주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사주는 젊어서 청년 시절에 선생 소리를 들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선생님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런데 어영부영 그런 시기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공부하려니까 공부할 여건이 안 되고 현관 보십시오. 이제 젊게 해서. 그래서 또 마음이 또 막막해져 가지고 이래 또 산속을 찾아와서 또 길을 묻습니다. 사주를 보니 공부하세요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경인년이니까 공부하세요. 책 보시고 기도하시고 특히 정인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기도하십시오. 신묘까지. 이런 조언도 물론 해볼만 하겠습니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왜? 여기 경 있잖아요. 경. 내년에 신 있잖아요. 재가 있으면 기도에 장애가 옵니다. 장애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다른 무슨 마귀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방해할 요인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그걸 장애라고 그러고 도땅 사람들은 마장이라고 그럽니다. 마장이나 장애나 같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주인공은 임진년은 지나야 계사부터 계사가 힘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해가 둘이나 있는데 계도 들어오고 마땅치 않네요. 오로지 공부를 붙잡고 있으면 공부나 신이나 붙잡고 있으면 넘어는 가겠습니다. 언제가 되느냐? 갑오 정도, 을미 정도. 을미도 또 이게 축이 있어서 또 그러네. 자, 제가 이렇게 좀 그러네 하면은 바로 왜 그런지 감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충미충 때문에 그러는구나. 사해충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뭐지? 하고 있는 사이에 강의는 지나가 버리죠. 다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주가 식신도 있고 편제도 있기 때문에 인성만 살아나면 참 좋겠다.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조언 상담할 수 있습니다. 멋지기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겠습니다.
편인이 여기 표현궁 아닙니까? 이거 표현궁에 용신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하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과학자까지는 아니라도 궁이 약하죠. 아무래도 힘이 딸리니까.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서만 써먹고 축일랑 편인을 살려서 자기 길을 찾아가면 좋겠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요 종교요 철학이다.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사람에게 안내가 되지 않겠나. 한 3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올 내년 공부하면 되니까 올 다 갔네요. 이제 어디 갔노? 가을이니까 올 내년 공부하고 임진년쯤 들어오면은 한 고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계사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 나이가 47이니까 50 지나가면 50 넘어가면 좀 좋아지겠습니다. 이런 말 하죠. 50 넘어가면 좋아진다. 예전에 어느 무속인이 옛날에 제가 만났더니 스님은 하루가 지나도 40이 넘어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하루가 지나도 40이 넘어야 된대요. 그런 이야기, 그런 식이죠. 하루가 지나도 50이 넘어야 조금 풀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찾아와서 답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참 묻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사람도 오고 길이 보이는 사람도 옵니다. 이럴 때 이 조언해주는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답을 찾아낸다는 것 하루아침은 안 됩니다. 이래 강의를 또 공부하시면서 책 보시면서 계속 임상이 쌓여야 비로소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서둘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면 아는 것도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손님 나간 다음 회사 그 말을 안 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겪어보면 이제 실감이 나죠. 이미 겪어보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